다수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상으로 오늘 판결 선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지금 막 나왔습니다. 원심 파기하고 환송하기로 했습니다. 2심에서 무죄로 나왔던 김문기 관련 골프와 관련된 사진 조작 발언, 그리고 백현동 용도 변경이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라는 이재명 당시 후보의 주장은 허위 사실에 해당되고 따라서 유죄라는 겁니다. 2심에서 무죄가 나왔지만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따라서 이 재판은 이재명 대표의 당시 이 성남시장의 이 행위에 대한 거짓 발언, 특히 유권자들을 혼돈에 빠뜨릴 수 있고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의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된다라는 판단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 유죄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특히 김문기 모른다는 부분과 관련해서 골프 사진을 조작한 것이다. 이 부분은 당시에 출장은 갔지만 골프는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서로 교유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고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위 사실에 해당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라는 부분도 미리 준비한 발언이다. 패널을 준비해 왔고 하나의 질문에 하나의 답변으로 얘기한 것이다. 따라서 의견 제시가 아니라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된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다시 고등법원에서 유죄의 취지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남은 건 형량일 것 같습니다. 대법관 12명 중에 10명이 유죄로 판단했고 2명이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지금부터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양한경 기자, 일단 어떤 판단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2심의 무죄 판단을 지금 다 뒤집은 거고요. 전반적으로 이 지금 대법원이 강조를 하는 것은 이 전체 발언이 유권자에게 주는 인식,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2심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제의 골프 발언 같은 경우에는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이 아니라 말 그대로 사진이 조작된 거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실제로 10명 중에서 4명 잘라놓은 거니까 조작이 맞지 않냐라고 했는데 대법원은 이 사진이 조작됐죠라는 발언의 의미는 내가 출장 갔다 것은 맞지만 같이 골프는 치지 않았다. 라고 유권자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유동규 씨 진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객관적인 상황을 봤을 때 골프를 같이 친 것은 맞다. 그러니까는 이 부분은 허위 발언이 맞다라고 봤습니다. 또 하나, 그러니까 네. 골프라는 뭐 법률적 용어입니다만 서로 교유 행위, 맞습니다. 같이 어떤 그 행동을 했다, 놀거나 왕래했다 이런 행위를 부정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흔히 이제 김문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람을 알고 모르고 인식에 관한 부분이 아니냐라는데 그게 아니고 같이 가서 골프를 쳤다 안 쳤다라는 교유 행위, 뭐 법률 용어로 만든 거긴 한데 네. 교유 행위를 부인한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행위에 대한 거짓말이 맞다라고 대법원이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고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이제 핵심적이었던 거는 바로 백현동, 이거는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의 판단을 모두 다 뒤집고 1심 판단이 옳다라고 지금 오늘 대법원에서는 판결을 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소심에서는 혁신도시법 43조의 적용 대상일 뿐이지 어떤 그 국토부에서 요구를 했던 것은 법리적인 요청이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이것은 이재명 당시 후보가 의견 표명을 한 것이다라고 한 것은 오히려 잘못됐다라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혁신도시법 43조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한 것이고 오히려 지금 전체적인 발언의 취지를 봤었을 때 왜 그러냐면 항소심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당시 발언을 조각조각 냈거든요. 하나의 단어를 분석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것은
뭐 그냥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라고 했었는데 오늘 대법원에서 밝힌 내용은 뭐냐면 전체적으로 예. 이것을 들었을 때 유권자가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인가를 일단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난번 항소심에서는 발언자, 당시 이재명 후보의 발언자를 기준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대법원 판결은 그동안 허위사실 공표죄, 공선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250조에서 정하고 있는 유권자가 이것을 오해해서 잘못된 그릇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백현동 종사원과 관련해 가지고 이 당시에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자신이 하지 않았다. 그리고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그 국토부의 협박도 직무유기 등으로 협박을 하겠다는 구체성을 띠고 있다는 부분을 적시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한 부분에서 항소심의 판결이 잘못됐다는 것을 오늘 판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논란이 됐던 그 발언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백현동 의혹이 한참 불거지고 경기도 국감 자리였습니다. 그때 이 민주당 의원이 아예 패널을 준비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 한 가지 질문에 한 가지 답변을 했다. 오늘 이 대법원 판결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토부의 협박이라는 발언이 유권자들에게 잘못된 판단을 줄 수 있다는 내용. 당시 상황 들어보시죠. 정부가 요청하면은 다 바꿔줘라. 이제 국토부에 저희한테 다시 이제 일종의 압박이 왔는데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거 변경 요구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자 박성배 변호사님, 뭐 다른 거 골프 얘기는 잠시 뒤에 다시 하고요. 이 백현동 부분과 관련해서 대법원은 어떤 점에 주목을 한 것으로 보십니까? 백현동 발언은 2심과 대법원이 전제 사실 자체를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2심은 일단 당시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어떤 형태로든 압박을 받는 상황임을 전제로 판단을 한 반면에 대법원은 당시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어떠한 형태로도 압박을 받지 않았음을 전제로 판단을 이어나갔습니다. 성남시가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했고 이에 대해서 국토부가 저기 판단을 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낸 이후에 입장을 달리한 바가 없다. 즉 어떠한 형태로도 국토부가 압박을 가한 사실은 없음을 전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 후보가 성남시 자체 판단으로 용도 지역 변경을 했음에도 패널까지 제시하면서 사실상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구체적인 수사 기록과 증거 기록을 봐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데 1심과 대법원은 국토부의 압박이 없음을 전제로 판단한 반면에 2심은 국토부의 압박이 있음을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압박이 없었다고 본 이상 압박을 전제로 한 발언 자체가 허위라고 판단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도 자연스럽게 허위 사실 공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유죄입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많은 유권자들이 오늘 이 대법원 판결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유죄, 무죄도 있지만 유죄로 나왔을 때 1심에서는 뭐 징역형의 집행유예 나왔습니다만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되는 정도일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대통령 선거에 나갈 자격이 없는 거예요.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 후보로 선출이 됐습니다. 대선은 이제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과연 대선까지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부분인데 지금 이제 이 판결이 나오면서 이제 법적으로 먼저 따져보죠. 자, 오늘 파기환송 받았어요. 그럼 고등법원으로 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이 시작이 됩니다. 물론 파기환송심 같은 경우에는 2심 처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뭐 공소사실 다시 제시하고 그런 과정은 없고요. 보통 한두 번의 재판으로 끝나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일단 다시 하급심으로 내려간 이상 거기서 이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이 확정을 지을지는 또 조금 이게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짧게 한 달 더 이상 걸릴 수 있어요? 파기환송 나오는데 지금부터?
지금부터 사실 그렇게 걸린다고 이게 그렇게 걸릴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대법원에서 이렇게 서둘러서 판결한 거는 어찌됐든 이 대선 전에 어쨌든 이 최종 결과를 내기 위한 그렇죠. 그런 방침으로 이게 서둘러서 판결했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 취지에 따라서 파기환송심에서도 서둘러서 대선 전에 특히 이제 뭐 후보 등록 전에 하면 더 좋고 빨리 판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어떤 사법행정 시스템이나 분위기가 이 대법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급심에 구체적인 지침을 내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하. 그러니까는 하급심에서 어떤 재판부에 배당이 가느냐, 그 재판부가 어떤 의사를 가지고 있느냐, 그 부분이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양 기자. 그리고 나서 다시 대법원으로 또 옵니까? 이 사건? 만약에 파기환송심에 가게 되면 파기환송심에서는 유죄 취지에 따라서 유죄 선고를 하고 양형까지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양형이 100만 원 이상이 되면은 후보직이 박탈이 되고 대선에 못 나갑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근데 그 이 부분에 순간이 대해서 언제예요? 그 순간은 지금 장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다시 간 다음에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파기환송해서 결정한다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구체적인 지침도 없습니다. 결국 재판부의 양식에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문제가 선거법 위반이 유죄라고 하지만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올 건지 그렇지 않을 건지, 물론 1심에서는 뭐 징역 1년이 선고가 됐습니다만 2심에서는 또 무죄가 나왔고, 이제 무죄 부분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유죄인데 형량의 문제거든요. 자, 이 부분, 이 복잡한 계산법 어떻게 보세요? 근데 100만 원 이하로 판결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1심에서의 판결이 정당했다라고 오늘 대법원에서 어느 정도 법리적으로 확정을 해준 거거든요. 예. 그리고 그 형량에 대해서도 뭐 어떠한 말 자체가 없어서 거의 1심 판결하고 지금 대법원 판결은 동일을 하거든요. 아하. 그렇다고 한다면 1심에서의 정해진 판결의 형량이 과하다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이 선고가 된 것인데 항소심에서 어떠한 변화도 없이 아니면 뭐 피고인이 이것을 자백을 한다거나 아니면 반성을 한다거나 이러한 내용도 전혀 없이 감형을 한다는 것은 좀 불가능하거든요. 벌금 100만 원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것도 100만, 그러니까 벌금형으로 바꿀 수는 있더라도 그것이 100만 원 이하로 내려가기는 너무 이제까지 제가 본 형량 감형의 사례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이게 형량이라든가 이게 예측이 되는 상황이에요. 오늘 이후로는. 근데 그거를 결정을 하는 날로부터 피선고권이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근데 이게 판결이 확정이 돼야 되거든요. 문제가 이게 재상고심 절차가 지금 남아 있다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사실 이제 설 변호사님 말씀대로 지금의 이런 판단 유지 같으면은 1심에 어떻게 보면은 그때로 이제 징역형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벌금 100만 원 이하로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2심에서 뭐 벌금형 고액 벌금이라든지 아니면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를 한다 그러면은 이 후보가 상고를 하겠죠. 상고를 해서 사건이 다시 대법원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걸리는 시간이라든지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될지, 그게 과연 대선 기간 안에 해결이 될 수 있을지, 그게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박성배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대선 전에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습니다. 일단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되었는데 종전 2심 재판부가 아닌 또 다른 서울고등법원의 재판부가 이 사건을 맡게 됩니다. 그렇죠. 다시 재판을 열어야 하는데, 물론 파기환송에도 불구하고 추가 사실관계 입장에 따라서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만, 이 사건은 사실관계에 대한 심리가 완비된 상황이라 사실상 무죄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측이 적극적으로 다툰다면 이 재판 기일을 여는 것 자체도 적어도 앞으로 1, 2주 정도는 소요되고, 사실 3, 4주 정도가 소요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 재판이 다시 열리고 피고인 측이 격렬하게 다툰다면 기일을 한 번으로 종결하는 것이 아니라 두세 번 더 열어야 하고,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재차 이 대법원의 기속력에도 불구하고 유죄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피고인 측이 재상고한다면 다시 대법원에 이 사건이 계류돼 심리가 이어져야 합니다. 이 사건까지 이 시간을 소요한다는 사정을 감안한다면 이 대선 기간 전 한 달 이내 모든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이 사실상 상당히 명시적으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였고, 그 유죄 취지 파기환송의 취지가 1심 판결과 유사한 이상 1심의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판결이 정당하다는 어느 정도의 정당성이 확보된 상황이다 보니 정치적 논란은 매우 클 것으로 보이고, 향후 이 사건뿐만 아니라 여타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각종 사건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재판이 그대로 진행하여야 한다는 힘의 목소리가 더 실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